자, 처마 내밀기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처마 내밀기의 개요에서 처마에 대한 세 가지 개념이 필요하죠. 첫째, 처마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 처마 내밀기에 대한 개념과 그 다음 처마각이라는 것에 대한 개념을 알고 계셔야 되고요. 어려운 내용은 아니죠. 그죠? 처마라는 것은 이 주심 밖으로 형성되어 있는 이 석가래나 부연같이 형성되어 있는 그 하부의 공간에 대한 개념이죠. 그죠? 처마라는 개념. 그 다음에 처마 내밀기는 길이에 대한 개념입니다. 그죠? 그래서 자, 주심에서 호처마는 석가래 끝까지의 내밀어진 길이, 그 다음 주심에서 겹처마는 부연 끝까지 내밀어진 길이, 이 길이를 처마 내밀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처마각은 자, 처마 끝에서부터 기둥 초석 상부 기둥 중심까지의 이 내각, 요 내각을 처마각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이 처마각은 하지 때 태양의 남중 고도와의 상관성을 가지고요. 그 내각은 통상적으로 30도 내외의 범주에서 형성되더라. 이렇게 이야기되고 있습니다. 이 정도까지 여러분들이 이해하셨으면 좋겠고요. 개요에서는 그다음 처마 내밀기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처마 내밀기 구조는 우선은 치수에 대한 이해가 조금 필요하겠죠, 그죠? 이 치수에 대해서 영조법식의 기록상에서 이 처마 내밀기의 치수는 석가래의 단면 치수를 기준으로 해서 모듈화되어 있습니다. 어떻게? 석가래가 단면 치수가 3치면 3자 반, 5치면 4자 반, 7치면 5자 반. 이렇게 석가래가 점점점 굵어지면 그만큼 처마 내밀기가 길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어떻게 보면 석가래의 단면 치수가 커짐으로써 처마가 길게 내밀어져도 그 지붕부의 하중을 버틸 수가 있어지겠죠. 그래서 물론 이 석가래 커진다는 건 그만큼 또 건물의 규모가 커진다는 거이기도 하죠. 그죠? 그래서 그 모듈화되는 그 기준을 석가래의 단면 치수에 두고 있더라, 영조법식에서는. 그럼 우리나라에서는 이런 모듈화된 특징을 아직까지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우리나라는 어떻게 처마 내밀기가 결정되느냐? 그렇게 하나의 어떤 일관된 어떤 그 기준을 통해서 모듈화되어 있는 게 아니라 아주 다양한 요인에 의해서 이 처마 내밀기가 형성되는데 그 요인은 뒤쪽에서 이제 구조적으로 이제 살펴볼 거고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처마 내밀기가 어느 정도 통상적으로 형성되는지에 대한 통상적인 치수 정도는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데, 자, 보통 살림집, 민도리집, 그죠? 민도리집, 공포가 형성되어 있는 민도리집 같은 경우에는 처마 내밀기가 4자에서 5자, 그래서 1200에서 1500 정도 범주 내에서 살림집의 처마 내밀기가 통상적으로 형성되더라는 겁니다. 반면에 외부에 출목이 하나 있게 되면 외부 지지점이 하나 형성되는 거죠. 그죠? 입공 건물 중에 출목 입공 같은 경우에는 한 5자 정도, 1500 정도의 처마 내밀기가 형성되더라. 그 다음 포집. 포집은 주심포와 다포입니다. 주심포도 입공과 동일하게 외일 출목만 형성되기는 하지만 그 출목 간의 거리가 입공 건물보다는 훨씬 더 넓게 잡혀지죠. 그리고 다포 건물은 출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주심포는 1출목이지만 다포는 외2출목, 외3출목, 외4출목 이렇게 출목이 많아지기 때문에 그만큼 출목 간의 출목 도리의 간격이 굉장히 넓어지죠. 그죠? 그래서 포집은 통상적으로 6자에서 8자 정도 범주 내에서 처마 내밀기가 형성되는데 주심포 건물 같은 경우에는 한 6자에서 6자 반 정도, 그 다음에 다포집은 8자 정도의 처마 내밀기가 통상적으로 형성되더라. 이런 정도의 감 정도는 잡고 계시면 좋겠고요. 그리고 건물의 규모가 커지면 당연히 처마 내밀기도 길어지겠죠. 그죠? 그래서 중층 건물 같은 경우에는 처마 내밀기가 평균적으로 10자 이상입니다. 요건 그냥 참고 정도만 알고 계세요. 요 치수는 이해하고 있으셔야 돼요. 대략적으로 이해하고 있으셔야 되고. 그 다음, 자, 팔짝집은 무지각지는 팔짝집은 면처마나 측면처마의 내밀기가 동일하니까 이 기본 처마 내밀기에 대한 이해도만 갖고 있으시면 되겠지만 맞배집은 면처마 내밀기와 다른 방식으로 이루어지죠. 그죠? 근데 맞배집 같은 경우에는 시기적으로 고려시대 건물이냐 조선시대 건물이냐에 따라서 처마 내밀기가 측면 처마 내밀기가 차이 나더라. 이건 맞배집에서 이야기했어요. 그죠? 그래서 5자 기준으로 해서 고려시대는 5자 이상의 처마 내밀기, 조선시대는 이 처마 내밀기를 길게 하니까 도립bel목 처마 내밀기 된 부분이 자꾸 쳐져서 구조적으로 문제점이 생기니까 처마 내밀기를 짧게 해버리고 거기에 풍판에 대해서 측면 가구부를 보호한다. 이런 이야기를 이미 다 이렇게
이제 뭐 제가 설명드렸던 내용이니까 그래서 이 도면과 함께 같이 설명드렸던 사항들이잖아요. 그죠? 그래서 봉정사 극락전 비교적 규모가 작은 봉정사 극락전도 1600 정도의 측면 첨화 내밀기가 형성된 반면에 조선시대 넘어오면 봉정사 극락전보다 규모가 조금 더 큰 대심사 대웅전 같은 경우에도 첨화 내밀기가 5자 미만으로 줄어드는 그런 경향들이 보여지더라. 그래서 맛배집 같은 경우는 면첨화뿐만 아니라 측면 첨화 내밀기에 대한 이해도도 필요하고 그죠. 요건 이제 맛배집에 국한해서 필요한 내용이긴 하지만 요런 첨화 내밀기에 대한 내용들도 여러분들이 치수적인 부분을 같이 파악하고 있으시면 좋겠다 싶어서 챙겨드린 거고요.